여러분 안녕하세요. 호수파파입니다. 올해 1월에 말도 안 되는 뉴스와 기사들이 언론에 도배된 적이 있어요.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했다면 매도인은 중개보수를 안 줘도 된다. 방박하는 영상을 올렸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분들 계실 텐데요. 못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줄거리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. 시행사의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들에게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건입니다. 당시 언론들은 내용을 이렇게 보도했어요. 중개 의뢰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해서 권유했고 그런 과정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매도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. 이것이 법원의 판결이다. 하지만 판결 내용은 그게 아니었죠. 기사들이 완전히 왜곡돼서 나간 겁니다. 한 메이저 언론에서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니까 다른 언론들에서 대충 그대로 베낀 것이죠. 판결문의 세부 내용을 보면 사건이 완전히 달라요. 줄거리만 말씀드리면요. 시행사에서 어느 지역을 재개발하겠다고 지주작업을 의뢰했는데요. 그 용역 의뢰를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. 시행사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받고 시행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주작업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그 용역을 받았던 사람의 직업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. 용역 업무가 끝난 다음에 좀 더 욕심이 생긴 거죠. 자신을 통해서 시행사에 팔았으니 매도인들이 공인중개사인 자신에게 중개보수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했던 사건입니다. 법원의 판단은요. 시행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서 시행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주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로서 한 업무가 아니다. 일반적인 중개 업무가 아니었다. 이렇게 판단한 거죠.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어요.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했다면 중개보수를 줄 필요 없다. 당시 모든 언론이 이렇게 잘못된 보도와 기사를 쏟아냈고요. KBS 한 곳에서만 담당 판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대로 된 내용을 보도했죠.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해당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해당 기자들도 그렇고 참 쉽게 돈 벌려는 사람들 많습니다. 이 잘못된 언론 보도를 믿고 이걸 그대로 주장하는 매도인이 현장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내용을 잘 확인하고 대처하시라고 1월 달에 영상을 통해서 내용 알려드렸습니다. 자, 피곤한 예감은 틀리지 않죠. 정상적인 중개계약에서 정확히 이 기사와 이 판례를 들고 나와서 소송까지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.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 관련해서 첫 판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해당 공인중개사분께서 제 수강생이시기 때문에 자료를 어렵지 않게 구했습니다. 내용 보겠습니다. 대구의 한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작년이죠. 2022년 10월 21일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인 24일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 이때 중개보수를 0.6%로 협의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했다고 해요. 11월에 중도금, 12월 22일 잔금이 치러졌습니다.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 잔금 직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. 잔금 직후에 매도인은 일이 바쁘다면서 서둘러 일어났고요. 얼마 후에 변호사와 함께 방문해서 중개보수는 협의사항인데 나는 0.6%로 협의한 적이 없다. 중개보수를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으니 법대로 해라. 이러면서 그냥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. 일이 다 끝났으니까 공인중개사는 돈을 받아야죠. 이사 간 곳을 수소문해서 중개보수 청구서를 보냈는데요. 매도인 측 변호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취해와서 그 판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매도 중개를 먼저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. 변호사가 판례를 끝까지 읽어봤으면 그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판례를 공부할 때 제목만 보나 봐요. 이래서 변호사 잘 만나야 합니다. 하여간 중개보수에 대해서 법적인 지급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200만 원을 줄 의사가 있다. 참고로 해당 아파트 거래가액은 1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매도인이 이사간 주소지는 개인정보인데 이걸 알아내고 청구서를 보낸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문제 삼을 듯이 협박을 했다고 해요. 결국 다음 달인 2023년 1월 중순에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매도인을 상대로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접수합니다. 자, 이 건과 관련해서 해당 중개사분께 여러 얘기들을 들었어요. 계약까지의 과정과 중도금,
잔금일까지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, 그리고 잔금 직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매도인이 했던 말들, 그 직후에 벌어졌던 상황들과 소를 제기한 이후 매도인의 태도, 해당 공인중개사분께서 일 잘 맞춰놓고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현장에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다 생략하고요.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확히 6개월간의 소송전이 끝나고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. 피고는 매도인이고 원고는 공인중개사이죠. 피고는 원고에게 805만 2천 원과 이에 대하여 잔금 다음 날부터 소가 제기된 날까지는 연 5%, 그 이후로는 다 갚을 때까지 연 12%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. 확인 설명서에 적혀 있는 금액 전체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.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다 인정됐어요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나머지 청구는 별거 없습니다.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내라는 거죠. 그리고 805만 2천 원과 그 지연 이자에 대해서 가집행할 수 있다. 자, 올 1월에 제가 그 영상을 올리면서 현장에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어요. 언론은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사를 함부로 작성하고 함부로 베껴서 내면 안 됩니다. 판결 내용이 그게 아니니까, 기사 내용들과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 중개사분들은 1월에 올렸던 해당 영상과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잘못한 게 없다면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 해당 공인중개사분과 그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